네, 똑똑똑! 오늘도 투자본능 깨어서 전참투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호 아나운서 이 두 명이 한 달 동안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5번 고수분들에게 참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먼저 민소 아나운서의 포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총 4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플러스 1%, 다날 플러스 2%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데요. 1거래일 남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호 아나운서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유니드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어떤 전략 가지고 갈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수익률 격차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지금 민소 아나운서 플러스 64%, 성호 아나운서 플러스 70% 보여주면서 5.92%, 거의 6%에 가까운 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소 아나운서가 좋은 종목 담아야 될 텐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매니저들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강현 고수의 포트고요. 동원수산 플러스 7% 보여주고 있고요. 맥스트 플러스 3%, 바이브 컴퍼니도 플러스 1%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중에서 티라유텍 뺀다고 하니까요. 왜 빼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대현 고수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드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죠. 플러스 7%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략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유니드 목표가 13만 6천 원, 입절가는 11만 8천 원으로 수정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니저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황태규 고수님이 플러스 91%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박수범 고수가 41% 수익률로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오늘 출연하는 황대현 고수님이 41%, 그리고 4위는 고강현 고수님이 26%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봐야겠죠. 1위는 여전히 모트렉스 27%로 1위 차지하고 있고요. 2위도 나인테크, 3위는 SM 여전합니다. 네, 오늘도 전참투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전참투 출발합니다. 자, 전참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한 1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좋은 종목을 가져다 줄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황대현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오른쪽에 고강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다시 한번 또 역전에 들어갔었는데, 야, 지금 제가 역전을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의구심도 좀 듭니다. 지금 하루 남았는데, 네. 모든 우선권이 룰상으로 우선권을 이제 민소 아나운서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게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진행은 성호 아나운서에게 맡겨줘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종목별 이제 봐야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지, 그리고 매니저님들께서 가지고 온 종목을 아주 빠삭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방송 안 하고 오늘은 그냥 이제 트레이딩만 하겠다는 이민수 아나운서고요. 다시 한번 이벤트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치킨 2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는요, 오늘 축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참투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보다 전참투인 이유, 뭐 응원 댓글 이런 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민소 아나운서가 오늘 시청자 종목을 하나 가져갈 겁니다. 민소 아나운서가 선택한 종목을 추천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저희가 오늘 치킨 한 마리, 총 2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주세요. 민소 아나운서 너무 전투적이라서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강현 매니저님,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며칠 그래도 우리 증시가 흐름을 되게 좋게 잘 가져갔었는데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단계로 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가 아니라 바로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 시장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의 대량 매수 오랜만에 1조 원 이상 순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을 잠시 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성동격서 전략이다. 이쪽에서 좀 한번 튕기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좀 이제 약세를 볼 것이었는데 뭐 바로 이제 오늘 목요일 시작되자마자 이제 외국인이 오늘 한 880억,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한 55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죠. 해서 외국인이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구나 이제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고 하면서 이제 시장 좀 낙폭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밀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보고,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 있죠.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조심조심하면서 좀 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 시장은
매를 먼저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밑에 내려오는 종목들 좋은 종목은 오히려 좀 받아내야 될 것 같고 현금이 있으신 분은 받아내시고 그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은 오히려 좀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발굴되면 또 교체 매매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6월 9일 이후 선물 옵션 만기 이후를 우리가 좀 대비하면은 아마 그 이후에는 아마 좋은 이제 상반기 마무리가 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6월 상반기 마무리는 6월장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6월 9일이 바로 이제 선물옵션 동시 그렇죠.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좀 이제 우리가 1월부터 지금 거의 뭐 5개월 동안 고생했고 지금 6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요 마지막 한 달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좀 상반기가 좀 좋게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번 상반기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반기로 바로 또 이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저는 전참투 하반기 마무리를 또 잘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 바로 주워 먹네요. 저도 바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럼요. 역시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대결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소 아나운서가 앞에서 10번, 100번을 이겼다 한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결국 승자입니다. 에이, 아닙니다. 제가 쌓아 올린 탑이 있는데 그렇게 평소 같았으면 떠들면 사실 안 이런 되죠. 얘기하면은 그래도 제가 이번 달 이깁니다 라고 얘기할 민소 아나운서인데 야 이번 달은 조금 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싱숭생숭한가 여러분. 봐요. 네, 그래서 조금 시청자 종목에 좁혀보고자 그리고 우리 시장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일 아스코가 개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삼성 M&A 관련주도 잘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6월 달이다 보니까 항공우주가 굉장히 핫한 섹터가 될 것 같은데 내일장에서 제가 어떤 섹터의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우리 황대영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거든요. 바이오를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 M&A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혹은 6월 달에 대비해서 항공우주 어떤 걸 담아봐야 좋을까요? 일단 내일의 이제 섹터를 갖다가 접근하기 전에 큰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6월 달 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측면은 1월부터 5월까지는 굉장히 현재 변동성을 줬던 부분인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바로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가장 부담감을 주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금리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던 부분인데 그건 1월 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영돼 왔다고 보고 그동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빅 스텝 쪽으로 어느 정도 0.5%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6월 달에는 예전에 이제 동반 하락, 그래서 이제 일부 개별 종목만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지만은 이제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론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잘 보시면 환율이 1290원대 가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요번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전화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오늘은 매도를 했지만 그래서 이게 평균적인 흐름을 볼 때는 외국인들이 환차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환차손에 대한 흐름이 줄어들 때 외국인들이 과거같이 매도를 급하게 안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매수를 한다면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심리의 안정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은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 아스코라든가 이런 우크라이나 부분 여러 가지인데 정책주들이 좀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요. 구조적인 성장주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 장은 지수가 바로 급하게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차별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주 예를 든다면 저는 바이오주 좋습니다. 바이오주 아스코에서 좋고요. 우크라이나 건설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또 조정을 받았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 이제 나로 발사합니다. 그렇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목만 잘 선정을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특히 일반 투자자가 꾸준하게 수익 나는 거 하루 막 급등락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섹터 종목이 문제이지 다 괜찮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바이오주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된 섹터 이 두 개의 섹터 내에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저는 로봇을 더 강력하게 좀 로봇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 지금 M&A. 아스코가 4일부터죠. 4일이면은 벌써 이제 이번 내일이 3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 그 수익률 대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열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우주는 15일이죠. 해서 6월 15일이니까 나로 발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지금 바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에서 인수합병 얘기가 지금 모락모락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바로 내일 지금 승부는 내일 하루 아니겠습니까? 그쵸, 또. 내일 하루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만 봐서는 로봇주가 강력한 또 시세 분출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저는 로봇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으면 딱 저도 한 가지 딱 좀 말씀드리면은 이 시간에 좀 저는 좀 소개했던 SP 시스템즈가 또 딱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그럼 됐다. 그걸 또 지금 그렇게 유튜브에 봅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SP 시스템즈. 제가요? 네, 그러면 그걸 제가 담고. 아마 시청자분께서 아마 남겨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로봇하고 바이오로 하겠습니다. 예, 로봇 저도 바이오. 뭐 종목을 굳이 얘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종목은 우리 알려주실 건가요? 예, 뭐 제가 일단 뭐 항공우주 이제 아까 로봇을 말씀하셨으니까 항공우주를 본다면 세트라이 같은 건 괜찮아요. 세트라이. 그리고 이제 세트리가이가 지금 댓글에 올라왔어요. 있었어요. 올라와 네, 있어요. 쩝쩝 예, 박사님께서 세트리가이 추천한다고. 항공우주는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고 내일 하루 만에 승부되기 힘들고요. 그건 펀더멘탈 종목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바이오 종목도 이제 그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ABL 바이오라던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방 모양이 좀 날로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드팩토 네. 이런 종목군들도 매드팩토. 괜찮다 이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종목으로 야. 저는 바이오주와 네. 또 로봇 관련주 종목을 받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야, 오늘 방송 텐션 너무 좋은데요. 뭔가 저 혼자 좀 홀로 외딴섬에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세 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내일 급등갈 종목을 막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예. 승자의 고독입니다. 신자의 저주가 지금 저한테 걸린 것 아닙니다. 같거든요. 고독입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고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 분이 너무 지금 두 분이 민수 아나운서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 오히려 이게 매니저님들도 자기가 갖고 온 종목이 아니니까 더 부담 없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좀 파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내일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 차관이 그렇죠. 6일에서 8일에 국내를 방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다면 이번 5월달 전참2에서도 저도 포트에 많이 담았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제대로 모멘텀을 좀 들고 올라갈지도 궁금한데 이에 관련해서 고강현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6일에서 8일이죠. 해서 이제 곧 이제 방한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그런 그 교역이라든지 투자, 뭐 개발 협력 등 이런 거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이런 것이 표면적인인데 또 우리가 또 알지 못한 또 그 표면적인 속에 있는 또 내면의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재건이라든지 복구를 논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죠. 왜냐하면 지금 한창 전쟁 중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더 장기화되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외교 차견의 방안이 그런 교역이라든지 투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 협력 이런 것에 이제 표면적인 이유에 거에 그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좀 어떤 뭐 비밀스러운 그런 뭐 무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네. 지원 관련해서도 그런 것이 또 있지 않으면 오히려 또 국방 관련해서 그런 주들이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다 해서 표면적인 이유로만 뭐 재건이라든지 복구 관련주들 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라든지 뭐 건설 기계 이런 쪽 아니면 철강 이쪽 관련주들만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달 초부터 움직였던 것이 기대감으로 움직여서 고강현 매니저님도 그때 움직였던 게 선반영됐다는 것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실질적인 논의가 오고 가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 프레임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을 정말 잘 컨택을 한다면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황대현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내일 하루를 보기엔 좀 짧다고는 보는데 물론 네. 이제 우리가 과거 보면은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기대 심리가 있을 때 주가는 선반영. 그렇습니다. 최근에 흥국이라든가 수산중공업, 현대, 에버다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단계 바로 레벨업 되느냐 볼 때 그 현재 그 차관이 와서 그 아직 뭐 그 애매모호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 규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카더라 부분에서 테마라는 부분이 됐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컨택이 돼서 이런 카테고리가 연결된 기업들의 어떤 저 흐름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과거같이 이제 뭐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급등한다 이건보다는 거기서 이제 미리 올라가는 건 좀 시겠고요. 이제 그래서 그 본질 가치가 있는 거 오늘 보니까 뭐 진성 TC 같은 게 조금 움직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가 그 두산박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종목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만 이제 이 건설업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과거같이 빠른 어떤 그 순환매보다는 이제는 많이 오른 거 조심하고 바닥권에서 그 주가에 그 반영 안 된 거.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두산밥켓이 그 당시 그렇게 준비가 네.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기억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 질문을 했었던 게 불에 빠졌죠. 우크라이나 네. 건설주 얘기하면은 차라리 대형 건설주라든지 그 인프라랑 관련해서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요?라고 네, 질문을 저는 했었죠. 영향이 없다고 그때 말씀을 예, 드렸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가 이런 그 카더라 섹터 부분에 많이 반전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다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냐 볼 때 네. 상당히 많이 반영됐고 희석이 돼간다 내용이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부하세요? 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안 하고 지금 공부만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오늘 혼자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그만 받겠다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 댓글 많이 올려달라고 저는 지금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종목이 추려졌고요. 네. 저는 지금 뭐 방송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야, 이렇게 지금 승리가 더 중요하다. 민서 아나운서는 거의 지금 방송에 참여를 안 하고 아니죠. 있고요. 승리가 중요하다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종목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팅 관리자로 승급하세요. 알시나요? 차라리 저는 그쪽으로. 민도로 하겠고요. 네. 자, 여러분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너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응원 댓글 많이 주시면 오. 거기서 한 분 골라서 치킨 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종목이 좀 나왔나요? 네, 뭐가? 어느 정도 추려진 느낌이라서 저는 추렸습니다. 먼저 말해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얘기 듣고 매니저님들의 참견 좀 받아야 되지 좀 않을까요? 이따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빨리. 이거 지금 PD 제작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오늘 종목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저도 지난달에 안 받았잖아요. 안 받은 거잖아요. 너무 아예 안 돼요. 30, 40% 앞서가니까 안 받은 거죠. 안 그거는. 됩니다.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야, 안 되고요. 룰을 알겠습니다. 지키도록 하고요. 네. 자, 민소 아나운서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말을 너무 안 했으니까 성호 아나운서 잠시 쉬세요. 예. 제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해야죠. 어떻게 쉽니까? 누구처럼. 네. 제가 다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 이젠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광영 고수님께서 네. 마침 나와주셨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이제 놔주고 내일 갈 급등 종목으로 트레이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저는 코롱 플라스틱도 내일 한 방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크게 20% 이상 급등한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까지는 안 되는데 한 20일 이상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딱 그 거래량을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지금 사실 많이 잠겨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준비는 이제 됐다. 어느 정도 준비는 됐다. 이제 준비 땅 하면 출발 신호만 넣으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전에 그 한 달, 그 5월 초에 급등 나왔었던 그런 강한 급등이 여기서 불기둥이 확 솟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빼라고 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해서 버틸 수 있으면 좀 하루 정도 더 버티고 다른 종목을 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또 수익이 났으면은 빼는데 네. 좀 부담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살짝 좀 마이너스 한 2.9%니까 오히려 지금 거꾸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돌릴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하루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내일 한 방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또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또 안 빼셨잖아요. 저요? 네. 저는 뺐죠. 뺐나요? 아 예. 맞다. 저번에 빼셨죠? 근데 저한테는 가지고 가라.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더 예. 마이너스 본 거 아시죠? 저번에 1점 몇 퍼센트 마이너스 보고 빼셨고 저는 네. 지금 2.91%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신 방송 하는데요, 예. 좀?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 차례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떨어지는 것이 뭐 계속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짐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올라감이 그쵸. 있으면 또 내려감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롱 플라스틱 떨어졌죠. 그러면 내일은 바로 급등이죠. 또 올라갈 확률이 예. 또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틱을 주워가야 되나 싶은데요, 지금? 성우 아나운서가 조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그럼 네. 코롱 플라스틱 일단은 생각해 보도록 네, 하고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우리 황대현 매니저님의 종목이죠. 지금 네. 플러스 수익권 보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지금 하루만 봅니다. 바로 나섭니다. 지금 그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어요.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네. 지금 이제 그 이동평균선에 이런 분이 모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이제 거래량만 터지면은 이게 내일 터질지 또는 모레 터질지 월요일날 터질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 주가 흐름은 그 지난 과거 26,000원대에서 많이 하락하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가바닥권을 지나 진바닥이 된 기대가 높은 게 이평들이 모여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 이제 되게 그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루라는 어떤 시간에 그 이런 한정 범위는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단기 시각이 아니면은 정말 이건 가져가야 되고 네. 네. 내일도 한번 승부를 본다면 확률적으로 또 여기서 뭐 빼고 또 집어넣기도 그렇잖아요. 여러 종목을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저는 뭐 보유 전략입니다. 아, 다 보유자예요? 보유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네요. 그럼 고민할 동안 성우 아나운서 포트 보도록 하죠. 오늘 일부러 포트 좀 짧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제 종목 공부하려고. 아, 아닙니다. 민선아 HTS 켜놨더라고요, 지금. 예. 지금 알겠습니다. 컴퓨터로도 보고 폰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제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7%가량을 앞서고 있는 강성호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트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다 플러스권입니다. 예. 아이센스, 나무가, 대유, 유니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황대현 매니저님의 종목인 유니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유니드가 이제 분할 이슈가 있고 나서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오늘 급등은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뭔가 올라가다가 좀 만 느낌인데 일단 목표가 달성이 돼가지고요. 여기보다 내려와 있잖아요. 주가가. 네네. 저는 지금 이거 지켜서 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급등의 흐름이 오늘 안 나왔으니까 내일 나올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둘이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빼는 게 낫다 보다. 저는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 고점 대비 밀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표가를 도리어 높였어요. 이건 맞아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유니드는 저번에 그 틀림없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이러한 그 실적이라든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부분 주가를 꾸준히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그 이렇게 좀 그 끌고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알맞은 종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그 흐름으로 제가 뭐 내일만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신 다음 좀 더 가져가고 저도 그래서 목표가는 높였습니다. 다만 이제 둘은 오늘 보니까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이제 어떤 수익률 게임에서 그런데 네. 그래서 내일까지 수익률 게임을 본다면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져가지만은 네. 저는 뭐 빼고 다른 종목을 한번 또 편입을 해도 되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그 분할 이슈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오늘 그 인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보 상태였잖아요. 시장이. 맞아요. 한 템포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현재 유니도 이제 그 반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줬는데 오늘 일반론적으로 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미국 선물이 장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맞아요. 외국인들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매도한 네. 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요번 그 하루를 또 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감망을 많이 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러나 그 미국 시장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니드 같은 종목도 오늘 크게 반등을 안 해줬지만은 머금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반등 안 했으면 내일 또 갈 수 있다. 그게 내일이면 어떡하죠? 저는 저 사실 뭐냐면 이 생각은 있었거든요. 오늘 두 분이 아까 보니까 그 수익률 차가 별로 안 난다면서요. 네. 7% 정도 납니다. 예. 아니거든요. 5.9.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먹은 거 챙겨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유니드가 7.44%. 저는 가져갑니다. 네, 네. 수익률 황대현 매니저는 가져간다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 이어서 대유에 관해서 고광현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유도 사실 이제 곡물이라든지 식량과 관련해서 움직인다면 움직인다는 건데 이 관점에서 대유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네, 대유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의 움직임이 없죠. 오히려 맞아요. 지금 현재 뭐 살짝 밀렸다가 올랐다가 좀 그런 상황인데 뭐 조금 더 역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저 위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거나 그랬다면은 불쑥 불기둥이 솟은 그런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수익 챙겨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있어서 바닥권에서 왔고 지금 현재 3.9% 수익 중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단 한 번도 없던 종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굳이 걱정할 것이 없는 종목이죠.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든지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게다가 또 수익권 3.9% 수익도 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게 어디 있고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계속 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고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공영 매니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수 아나운서 지금 코롱 플라스틱을 뺄까 말까 고민 엄청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옆에서. 네. 제가 이거를 제가 오늘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이 주어져 있는 것 중에 제가 주어간다면 어떻게 바라보세요? 코롱 플라스틱을 이제 민수 아나운서 포트에서 빼면 제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룰에 관해서 제가 만약에 가져가면 네. 코롱 플라스틱 전망 내일 하루 만에는 어떻게 보실지. 아까도 말씀드린 내일 하루에도 지금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5월 초에 불기둥 한번 크게 20% 이상 불기둥이 난 그런 그쵸. 자국이 있었죠. 그 불기둥의 자국이 이제 바로 지금 6월 초 이제 마지막 그 금요일 내일 불꽃을 화려하게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죠.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조정을 또 충분히 받았고 그것이 내일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는 내일이라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우리 좀 재미를 위해서 한번 놔줄까요? 네, 그것도 뭐 괜찮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든 수익 보려고 2주 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빼는 순간 내일 날아가면 정말 재밌겠습니다. 근데 코롱 플라스틱이 진짜 많이 빠지긴 했기 때문에 요것도 네. 일단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 포트에서 뭐 변동사항이 하나 있나요? 네, 오늘 티라유텍을 제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연휴가 어떻게 되실지. 네, 티라유텍 지금 매수 가격 딱 지금 해서 매수 가격 11,600원. 오늘 종가가 11,600원에서 수익률 0.00% 이제 매수가하고 같은데 일단 제가 또 한 종목을 오늘 또 새롭게 한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청자분들한테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요 지금 승부를 보고 있는 우리 두 MC 분들에게서 상당히 좀 이제 좋은 종목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편입하기 위해서는 좀 한 종목을 좀 빼야 되는데 뭘 뺄까 하다가 일단은 좀 그 보합에 있는 종목,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 제로인 요 티라유텍을 좀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주죠. 해서 스마트 팩토리, 즉 제조용 로봇 구축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인데 상당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뭐 SK 하이닉스, SK 네. 이노베이션, 그럼 LG화학 이런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지금 차트 보시겠습니다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는 종목이죠. 해서 조금 아쉽지만 일단 빼고 다음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하는 중에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충실님께서 댓글 올려주셨는데 네. 와 이제 감동을 좀 울 뻔했어요 지금. 지금 저 또 눈물 붙입니다. 방송에서 눈물 좀 갖고 와줄래요? 그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읽기 너무 길어서 채팅창에 지금 보시면 저장이 좀 돼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명민준 아나님이 무려 일주일 넘게 휴가이셔서 무려 세상 1, 2부 뉴욕까지 다정한 오누이처럼 피곤할 텐데 저와 임민수 아나운서를 이렇게 딱 응원차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기본충실님이 올려주셨어요. 와 이런 거 보면은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치킨을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정한 오누이 예. 같다고 해주시고 또 네. 국밥 오빠와 민또 여동생의 어. 케미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잠깐만 지금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제작진도 감동을 먹었나 봐요. 정말요? 치킨 한 마리 더 증산하겠습니다. 그럼 댓글 그럼 이벤트는 오늘 총 2분. 네, 2분하고 민수 아나운서 담아가는 종목 하나 해서 3마리인데 제 종목까지 해서 4개로 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3마리고요. 댓글 이벤트 2마리 그리고 제가 얄짤 선택한 없어요. 종목 네. 이렇게 하나까지 해서 총 3마리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같이 해볼 텐데 그럼요. 정말 오늘처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별명을 붙였어요. 강림 해가지고 강림입니다. 강림. 네. 그렇습니다. 네, 화이팅 저희가 해보도록 이제 하고요. 사이좋게 지낼게요. 6월부터는요. 네. 그럼 사이좋게 지내기 전에 네. 오늘까지는 싸워봐야 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보도록 할게요. 싸워볼 종목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고려산업대 암호그린텍이 만났습니다. 내일 하루 봤을 때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종목 두 종목 모두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려산업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민소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폭트에 벌써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한 종목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오늘 다루면 네. 총 3번 담는 건데 네. 아주 관심이 많이 가는 오늘 수급까지 좋아버린 네. 고려산업 3분 동안 가격 전략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고려산업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내일 관심 가질 때가 됐다. 이것을 분명하게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 종목 3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려산업 사료죠. 그래서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판매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해피드라고 하는 브랜드로 가축용 배합사료를 좀 판매하고 있고 또 그런 배합사료의 그런 판로 확대를 위해서 또 이제 식육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양계용이라든지 양돈 또 축산 이런 추구용 이런 배합사료의 판매가 상당히 좀 증가를 했고요. 전년도 2021년도에 그런 것이 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규모가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최근에 가축 사육 두수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배합사료 증가하겠습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자회사 쪽에 이제 축산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 축산업 부분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같은 그런 매출 성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 분석상 지난번 이제 4월 말이었죠. 4월 후반때 이제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분출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고려산업으로 또 이제 짭짤하게 또 수익률도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재상승을 위한 재반등을 위한 그런 구간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요한 것이 밑에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보면은 최근 3일간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최근 3일간 거래량이 지금 이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많이 지금 잠겨 있죠. 뭡니까? 어느 정도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때가 요것이 이제 내일 어떤 이런 기폭제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어떤 그런 재료라는 이슈가 조그만 게 나오더라도 아주 이전에 강력한 또 불길이 솟았던 것처럼 강력한 또 불기둥이 충분히 내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또 시청자분들 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도 요 고려산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제 7,300원인데 그 시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그 매수 가격을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7,110원에서 네. 7,250원 사이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8,1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6,9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산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는 더 얘기 듣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담을 거기 때문에 고려산업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고려산업 저 대유 갖고 있어서 같이 엮어보자면은 사료주들이 고려산업이 움직인다면 내일 사료주 전반적인 상승도 보시는 건가요? 내일뿐만 아니라 네. 6월 초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사료주 같은 경우 사실 고려산업은 지금 며칠째 좀 쉬고 있는데 네. 지금 사료주는 이미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현대사료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오늘 오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또 크게 좀 올랐어요. 오늘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종목은 없고 오늘 고려산업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이런 고려산업이 충분히 내일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아주 짱짱하게 붙은 고려산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에 우리 황대훈 고수님의 암호그린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가격 전략 함께 할게요. 일단 그 독점력이 있느냐를 좀 봤습니다. 근데 해자 기업으로서의 이런 자성 소재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력인데 최근에 나노신 소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수익을 많이 주는 맞습니다.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첨단 소재의 흐름에 시각이 좀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들고 나왔고요. 또 이제 외국인
기간에 그 현재 매수가 쌍거리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다는 부분에서 이 종목을 우선 그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 종목은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라든가 삼성의 바로 그 전체적인 퀀텀 닷 투자 이런 부분에서 첨단 소재, 특수 소재가 상당히 주가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첨단 소재와 그 기능성 부품의 그 신소재 부품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또 나노 자성 쪽에 이제 신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자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남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또 RF PCB 부분에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휴대폰 쪽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시대 중심에 맞는 이러한 그 소재 산업을 좀 하고 있다 보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바로 고효율성 그 자성 소재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류를 제어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FPCB도 전류 흐르기 위해서 이번에 그 휴대폰 업종들이 많이 떴죠. 오늘 심태 빠졌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그 부각되는데 최근에 에너지 손실에 대한 그 어떤 그 기업들이 상당히 그 주요 과제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절하게 주면서 그래서 독일의 이제 일본의 그 히다치라든가 독일의 이제 바큐슈벨추 뭐 이런 그 쪽에 현재 그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기술이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배터리 부분에 어떤 흐름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그 인프라 이 부분에도 이제 그 채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상당한 기술이구나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것은 이제 성장성인데 근데 과연 이걸로 이제 매출이 나오느냐 이렇게 볼 때 매출이 뭐 20년도에 한 250억 또 23년에 한 850억까지 예측을 하는 거 봤을 때는 기술이 좋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일단은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일단 단계적인 추세 상승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뭐냐면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매수가는 13,900원대에서 14,150원 그 접근을 하고요. 920원에서 목표가는 15,700원대 손절 라인은 12,9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모그린텍도 뭐 담고 싶네요. 네. 근데 포트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정리를 꽉 차 좀 있을 해봐야 텐데 됩니다.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오늘 너무 꽉 차 있는 종목이라서요. 네, 그럼 그 전에 제가 종목을 고르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네. 고광현 고수님. 네. 지금 채팅창에 최희진님께서 재건주랑 사료 관련주가 같이 급등한 적이 이번 연도에는 없지 않았나요? 내일 재건주가 오를 것 같아서 세력이 내일은 사료주를 올리지 않을 것 같음이라는 댓글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앞서 말했다시피 내일 재건축 관련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료주 같이 네, 올라갈 수 재건주가 있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사료주가 올라갈 확률이 이건 높을까요? 두 분 이야기 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재건주에서 오히려 재건주 같은 경우는 아까 뭐죠? 뭐 외교 차관인데 네, 그렇습니다. 6일 방문은 6일이면 아직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주라도 관련주들은 이제 현충일이죠. 현충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지나고 나서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 뉴스라든지 기사로 많이 좀 쏟아져야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사료가 이미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료주는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 매식으로 사료주 내에서도 순환 매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재건주보다는 고려산업의 차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건주보다는 고려산업. 네. 고려산업을 고려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대현 매니저의 뷰도 궁금합니다. 내일 아까 최희진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재건주와 사료 관련주가 함께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간다면 뭐가 더 튈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보는 이제 종목인 추세적인 종목들을 많이 줍니다. 펀더멘탈이라든가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그 반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일단 그 재건주는 재료가 좀 나왔고요. 이런 그 곡물가 부분도 재료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 관련 이런 것들이 주가가 과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정을 주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냐면
추세적인 반등이 그 현재 나타나는 것보다 낙폭에서 반등이 나타난다고 보고 건설업종도 아까 제가 많이 오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일 가면은 반등이라도 어떤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가 좀 단타매매는 좀 가능하다가 좀 봐요. 그런데 추세적인 상승은 현재 흐름을 볼 때 우크라이나 부분도 선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카더라 부분에서 또한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이제 곡물가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주가가 올랐던 배경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만들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고점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가 흐름을 잘 보시면 120불 고점 찍고 지금 아래에 있고요. 환율도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과거 같이 곡물가라든가 또는 이런 것 인플레이션 관련들이 과거같이 추세 반등보다는 어떤 기술적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이런 매매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내일 뭐 어느 것이 먼저 가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단기 이제 수익률 그렇죠. 때문에 저희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추세적인 그 이런 그 종목이 더 낫지 않나 보고 내일 이제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저는 이렇게 그쵸. 봐요 지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판의 뜻이다. 네. 잘 고르시라 이렇게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건데 닭이 먼저냐, 그렇죠. 알이 먼저냐 이런 뷰를 또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시청자 종목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네. 바이오 중에는 2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한 종목으로 추려봤는데 먼저 바이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에서 제가 추린 종목은 아스코 관련해서 NK맥스 그리고 지지직 매드팩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NK맥스 말씀 주실 매니저분 계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광은 매니저님께서는 NK맥스 그리고 우리 황대영 고수님께서는 매드팩토 네네. 부탁드릴게요. 먼저 NK맥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이요? 네. 뭐 내일 뭐 시초 가격 전략은 뭐 딱 정해진 거 아닌가요? 내일, 네, 내일 시초가? 네. 아니면 그 밴드로 정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뭐 조금 이제 밴드로 정하면은 뭐 괜찮겠죠. 오늘 일단 가격 전략 먼저 29,900원이네요. 네. 29,900원이니까 약 25,500원? 네. 25,500원에서 29,000원 사이. 네. 이 정도에서 오히려 뭐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네. AK맥스가 이제 아스코에 이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가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다. 물론 이제 내일 하루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선정하고 있지만 이 종목은 내일 하루를 볼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에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역시 뭐 저도 이제 뭐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지금 질문이 나와서 말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해 22년도죠.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약바이오가 많이 조정받은 상황에서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시작했다 이런다고 하면은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경기, 내일 하루의 경기보다는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오히려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좋은 종목을 시청자분이 소개를 해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봐도 좋을 네. 정도로 네. NK맥스 정말 좋게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손절가랑 목표가는 또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10% 할까요?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목표 가격은 한 23,000원 잡으시면 되겠고, 아까 네. 그 매수 가격이 25,500원에서 29,000원 사이, 네. 목표 가격은 한 23,000원. 손절가는? 예, 손절 가격은 한 2만 원 잡고 대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코 관련한 NK맥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매드팩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엔 그 바이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최근 이제 어떤 카더라 종목보다는 아스크라든가 이러한 그 어떤 그 임상학 협회라든가 신약 3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이제 낙폭가대 종목에 쳐다봅니다. 특히 요새 그 종목을 병행하는데 하나는 낙폭가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바이오 업종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 6월 4일 날 그 아스코를 좀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그 주가가 좀 그 변동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다 나온 얘기지만 유한양행, 매도팩터라든가 HLB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삼 연구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주가가
미리 반영이 됐으면 주가의 어떤 그 탄력도가 도리어 줄어들 수 있는데 차트 흐름을 좀 보세요. 정말 주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볼 때도 요새 그래서 제가 바이오 업종을 좀 보고 있는데 6만 원대에서 엄청나게 빠져왔습니다. 갖고 있으면 계속 6개월 동안 손해였어요. 네. 그래서 뭐 80% 손해봤다는 뭐 50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가들이 이제 단기 평균 정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매드 팩터도 최근 그 볼 때 아스코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 종목도 이제 뭐 도리어 이제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하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여기서 유장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35,000원대 이런 부분을 보고 손절 라인은 이제 그 바이오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손절 라인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한 26,000원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두면서 저는 일단 우리 그 시청자가 그 추천한다. 아까 보니까 바이오 종목 다 좋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매수가랑 목표가가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수가는 뭐 요 가격대 전후에서요. 분할 매수고요. 네. 목표가는 35,000원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볼 때 여기가 이제 행복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34,000원과 35,000원대를 보고 손절 라인은 제가 좀 짧게 하자 그랬잖아요. 네, 여기 26,000원 26,000원대 부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드팩토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로봇 관련된 종목 한 종목 뽑았죠. 삼익 THK 뽑았습니다. 바빠요. 고선영 지금 교수님. 엄청 바빠요.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네. 삼익 THK. 종목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네, 종목 상담 시간은 아니고요. 네. 네, 어떻게 로봇 관련주 네. 삼익 THK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익 THK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조금 이제 그 하루를 승부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고점에 좀 올라와 있죠. 지금 차트만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좀 이제 점점 좀 올라오면서 지금 많이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00원대에서 지금 15,000원대까지 해서 한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20%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 만에 시장에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네. 뭐 조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뭡니까 시장에 조금만 약세를 보인다면 단기 최근에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익 TH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기업 분석을 한번 볼거 할까요? 기업 분석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 같은 경우시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또 영업이익 그다음에 순이익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든지 약간 좀 끌고 간다는 개념에서는 좀 이제 같이 가지고 갈 좀 여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지금 승부가 내일 하루 네, 승부 딱 하루 아니겠습니까?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승부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빼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상승에 할 여력도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최근에 단기 상승에 따른 또 낙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건너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선택은 좁혀졌습니다. 바이오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NK맥스와 매드팩토가 있는데 저는 수급 사냥꾼이잖아요. 수급 더 좋은 쪽으로 갑니다. 네, 저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는데 네. 뭐야? 아닙니다. 예. 말해주세요. 바로 이제 네. 아니 궁금해가지고 네. 둘 중에 하나 근데 선택한다.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네, 이제 저 제 선택을 좀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코오롱 플라스틱이랑 하이비전 시스템을 오. 빼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오롱 플라스틱 저도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지금 플라스틱에 관련된 수급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목을 싹쓸이 할 거기 때문에 성우 아나운서가 야, 코오롱 슬롯을 두 개나 플라스틱을 비웠어요, 지금. 가져가라라고 예.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입은 고려산업 아모그린텍 그리고 NK맥스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오늘 손발이 다 잘렸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복수를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성우 아나운서가 제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항상 수를 썼고요. 네. 이번 달 초에도 계속 지면서 좋은 종목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싹쓸이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뺐고요. 네. 가지고 갈 때면 가져가봐. 저는 그럼 코오롱 플라스틱 말고요. 저 하이비전 담아가겠습니다. 오. 하이비전 시스템 편입하겠습니다. 편출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드를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빼도록 하겠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히려 카메라 모듈이랑 해서 그나마 로봇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엮인다면 하이비전 시스템을 잘하면 엮일 수 있겠다. AI 사업을 했던 것도 자회사가 뉴스가 있거든요. 네. 뭐 이건 기도해야죠, 뭐. 이기려면 기도해야죠. 자, 저는 그래서 편입, 하이비전 시스템을 민수 아나운서가 해서 담아가도록 하겠고, 네. 다만 내일 뭐 이제 손절가라든지 뭐 목표가라든지 뭐 이제 다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NK맥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에서 2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0,000원,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도 제가 지면 뭐가 되는 거죠? 아시죠 뭐. 뭐가 되겠어요. 네. 일단 내일장에서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선택을 한 거는 내일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종목을 막 담아봤는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그러면서 무료 방송 안내를 드리기 전에 오늘 댓글 이벤트 치킨 2마리 준비되어 있죠? 네. 성우 아나운서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